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년층의 자금 조달이 한층 더 수월해진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거래량은 2년 전에 대비해서 아직도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다는 점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죠.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을 해주시고 채널을 추가해 주시죠.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그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고요. 그 궁금증도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하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도 볼 수가 있고 소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계속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또 주거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지난달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요. 2억까지는 최대 지원을 해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발표들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반지하방을 없애겠다는 얘기인데요. 부동산적으로는 반지하가 많은 곳이라면 곧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역투자로 한번 생각을 전환해 보시면 투자의 대상지가 좀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주택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에서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에 위치합니다. 전용 면적은 19.81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은 49평방미터 정도는 면적이고요. 총 8층 중에 5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 2개, 거실,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등의 풀 옵션이 제공되고 있고요. 2021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그런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4억 7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떤가요? 네, 건물은 6차선 대로변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투톤의 그레이 컬러와 또 좀 그 검은 톤의 이런 투톤으로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6차선 대로변이기 때문에 진출입이 용이하고 건물 앞에서 한 도보 한 30초 안쪽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거리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후면으로는 8m 도로에 접도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용이하게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1층에는 자주식과 또 기계식 주차가 병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에 걱정이 없고 입주민 100%가 주차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요, 지금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지만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널찍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통창 구조로 되어져 있어 가시성이라던가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풀 옵션이 제공되어져 있고 또 시스템 에어컨이 2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방과 거실에서 따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세심한 배려들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급스러운 자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들어가서 보시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뭐 혼인생활, 신혼을 한번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잘 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꾸며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의 주택입니다. 주변에 뭐 도로 가깝고 일단 뭐 겉모습부터 눈에 상당히 띄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더 좋다라는 거죠. 화이트 톤의 새하얀 인테리어로 아주 마음에 쏙 드는 눈길을 끌만한 그런 인테리어 갖추고 있습니다. 여 안에 공간 투룸에 지금 아주 뭐 옵션들도 잘 채워가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장점을 보셨을 테니까 강남구 개포동 일대 이 자체가 또 얼마나 큰 장점을 갖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입지 여건하고 개발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강남구 개포동 같은 경우는 뭐 거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또 서울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곳에 양재 시민의 숲이 굉장히 크게 생겼죠. 이 시민의 숲 옆에 또 역이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지 같은 경우는 양재 시민의 숲역을 도보권으로 걷다 보면 양재천도 보이고 굉장히 좋은 생활 환경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뭐 서초 IC를 통해서 경부 고속도로가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 내부 순환도로라든가 또 양재대로로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어떤 그런 교통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 자체가 지금 6차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차량 출입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역을 이용을 하신다면 3호선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더블 역세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뭐 구룡산이라든가 대모산 등의 두 산이 버티고 있어서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 또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생활적인 안락한 휴식 공간들이 잘 꾸며졌다. 자연 친화적인 곳이기 때문에 숲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양재 시민의 숲이 굉장히 크게 널찍하게 돼서 한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가가고 싶은 그런 공원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족 단위의 어떤 나들이객들이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숲세권과 공세권 또 거기에 학세권 같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생활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투룸의 구조 같은 경우는 차후에 월세 수익이라던가 노후에 안정된 어떤 보장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강남의 테헤란밸리에 있는 그런 직장인들의 유입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양재 읍면 R&D, 양재 ICT-테크에 있는 들어올 우수한 인력들과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의 이주라던가 또 판교의 직장인까지도 흡입 가능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차후에
2차 수익은 뭐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지금 당장은 뭐 전세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가도 나중에 전세금이 오르면 다시 임차가 가능한 월세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포이초라던가 국악 중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뭐 잘 클 수 있는 그런 학군들이 밀집해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강남구 개포동 주민이라면 지금 8학군에 위치한 그런 학교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문의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개발의 호재들도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지금 개포 사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가 굉장히 많이 겹경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양재동에 치우쳤던 양재 ICT 그런 그 도시의 계획들이 이제는 개포까지도 개포 사동이 확정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개포동 일대 46만 한 4,048평방미터 정도가 이런 지구 지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특례 개발 지정 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이곳을 양재 ICT와 더불어서 포이밸리라는 명칭으로 좀 만들겠다라는 정부안이 사실 며칠 전에 발표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포 사동 자체의 재개발 재개발 사업들도 굉장히 추진이 활발히 하고 되고 있는데요. 지금 1구역과 2구역, 3구역, 4구역까지 나누어져서 총 4개의 구역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는 지금 2구역에 속하여 있는데요. 2구역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 또 민간 재개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더라도 권리 산정 기준일에 전혀 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뭐 산업단지랑 같이 어우러지던가 아니면 이곳에 있는 뭐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개발 방식들이 많이 접속이 되기 때문에 입주민들 또 거주민들의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구역과 지금 4구역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이라던가 이런 3080의 어떤 개발 방식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매수하실 때 주의할 그럴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포 사동이 포함된 양재 우면 ICT 혁신 거점 조성 계획들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양재 ICT 계획은 굉장히 오랫동안 발표되어져 있고 또 뭐 연구 용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입되고는 있지만 조금 지지부진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더 커졌죠. 개포 사동을 전체 46만 평방미터 이상을 포함을 시켜갖고 양재 ICT와 개포 사동을 양재 개포 ICT 개발 거점의 도시도 만들겠다라고 그런 발표들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거를 지구 지정을 확정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으니까 올해 정도라면은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적정한 매수 시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양재 지구 단위 계획이라던가 이런 지구 지정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양재 2동에 지금 재개발 산업의 3080이라던가 이런 진행되었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철회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그 현상들이 사실은 정부가 지금 내놓은 그런 산업단지 그 안들과 더불어서 같이 맞물려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이 뭐 재개발의 어떤 지역이다라고 특정을 보고 한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양대 산맥이죠. 지금 한 30만 평 정도의 양재 ICT하고 지금 46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곳에 개포사동의 포이밸리까지 합해진다면 서초구와 개포동 일대가 합쳐지는 이곳은 굉장히 커다란 서울뿐만 아니라 뭐 경기권에서도 최대의 산업단지로 거듭날 그럴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개포사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굉장히 권장 사업이죠. AI 사업이라던가 정보통신 쪽으로 정보통신을 육성하는 그런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구 단위 계획에 좀 더 눈여겨 보시면서 투자 계획들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물건지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어져 있는 것은 위례 과천선의 개통입니다.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 용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과가 돼서 확정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물건지와는 거의 한 200m 정도 밖에는 거리가 되지 않아서 포이 사거리 쪽에 여기 확정이 들어선다면은 초역세권으로 거듭나는 그런 직접적인 호재를 받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남의 학군과 또 일자리 이거 뭐 대단하다라는 거는 설명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입지 요건 뭐 워낙에 좋은 곳이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한 가지 더 호재가 참 눈길을 끌죠. 개포동 일대 재개발과 관련된 이런 기대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뭐 위례과천선 같은 교통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2021년도 11월에 준공이 난 그런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2021년도 11월에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상 매매가는 4억 7천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 3억 5천만 원이라던가 뭐 생애 최초의 대출을 이용을 하신다면은 실투자금은 1억 2천에서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4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4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항공 교통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N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 서울 용산으로 왔습니다. 중심 지역이죠. 용산구 원효로 4가의 주택이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투자를 하면 용산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가 이용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6.29평방미터,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은데 한 약 7평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에서 4층까지 중에서 한 2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 거실, 화장실, 주방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이곳에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등이 풀 옵션으로 제공되는 그런 곳입니다. 2023년도죠. 올 4월에 이제 준공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매매가는 6억 9,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건물의 특징까지도 짚어주시죠. 네, 건물은 지금 첫 번째에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는 외관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1층의 피로트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조금 더 가미된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탑층은 루프탑처럼 해서 좀 젊은 층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룸 구조의 건물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굉장히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내부도 지금 원룸이고
그리고 좀 좁다, 협소하다라는 생각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화이트와 우드톤으로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리고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될 정도의 풀 옵션과 또 가구가 필요 없을 정도의 붙박이 시설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게 새로 들어가서 먼저 사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서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월 준공 예정인 곳 신축 건물 살펴드리고요. 안에 공간 사진으로 통해서 확인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주변 한번 자세히 좀 짚어볼게요. 입지 여건이 어떤지 호재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용산역에서 도보한 10분 안쪽 거리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효로 4가죠.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삼각지라던가 신용산역까지도 이용한다면 4호선과 바로 연결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역과는 한 정거장 차이기 때문에 서울역에 들어있는 모든 그 외곽으로 나가는 시설물들을 전부 다 쓸 수 있다라고 그런 교통망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6호선 효창공원역도 도보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몇 개의 노선이 들어가지가 앞으로도 불명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노선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대학병원이라던가 또 한강 등의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데요. 도보로 한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강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강변의 시설물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 단위의 여행이라던가 뭐 수영장이라던가 이런 무슨 체육 단련 시설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강변에 있는 그런 어떤 주차장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용산 전자상가라던가 이런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또 찾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팔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젊은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봤을 정도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원희로 전자상가가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지금 뭐 데이트 코스로 한 번쯤은 다녀왔다. 또 가족나리들이 또 호기심에서도 가봤을 정도로 용산 가족공원 용산 민족공원이 정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뭐 강세권이죠. 강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면서 주변에 있는 숲이 꾸며져 있는 널찍한 공원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공세권까지도 합해져 있는 데다가 많은 호재들과 또 여러 교통망의 편리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와는 뭐 굉장히 눈에 보일 정도로 한강을 가로질러서 바로 맞닿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금융지구에 있는 그런 직장인의 수요와 또 용산 자체 내에 있는 수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효로 전자상 라던가 주변에 있는 상가들 안에 있는 젊은 층들의 거주 욕망이 원룸에서 좀 깨끗이 살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임차 수요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광화문에 있는 곳들 또 광화문에 있는 직장인들까지의 수요까지도 유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용산역에서 지금 정비창이죠. 예전에 국제 업무지구로 불렸던 그런 곳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주 정문이 지금 원효로 4가인 저희 물건지 쪽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시는데요. 지금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적률까지도 많이 완화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1,500%까지 용적률을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뭐 극대화시켜준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긴 했지만 이곳은 용산 국제 업무지구에 걸맞게 또 아시아 최고의 업무지구로 거듭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밸리를 런칭해서 화이트존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지자체가 어떤 업종이든 또 용적률이라는 건폐율의 어떤 제한 상한선이 없이 그런 건물들을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발표들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는 뭐 융합도시라던가 녹지 환경도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국제 업무지구의 이 정비창 부지의 개발 하나만 가지고도 용산이 정말 많이 변할 거고 이 용산이 변함으로써 아시아 최대의 국제 업무지구가 하나 탄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녹지 공간이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녹지 공간을 강조하고 있고요. 1층에 있는 1층은 도보라던가 행인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모든 임비시설이죠. 차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하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만드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역의 지하화와도 걸맞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용산 미군 기지 일대의 재개발도 굉장히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일제 조금씩 반환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일대에 대한 정비 사업이라던가 또 용산 민족공원을 필두로 하는 그런 개발 사업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곳에 있는 그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용산은 한 80% 이상이 개발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용산에 대한 개발과 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GTX B 노선과 신분당선 용산역이 개통할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용산역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서 굉장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강남으로 도보 그 지하철을 이용하시거나 또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좀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이곳에 신분당선 용산역이 개통이 된다면 강남과 한 번의 지하철 노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권과의 연결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천과 또 연결되어져 있는 GTX B 노선도 합해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용산역에 지금 그 용산역의 교통 인프라는 쿼트로폴 이상의 그런 용산역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용산은 일대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 용산 어디를 봐도 진짜 여기는 모두가 다 개발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낙후되어져 있고 또 오랜 동안 방치된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곳이 모두 다 개발에 진행을 하고 있다. 또 착수의 단계에 있고 이미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창 역세권 재개발이라던가 또 원효로 일가 역세권 재개발이라던가 또 신통지도 선정이 되어져 있고 또 저희 물건지와 연결된 모아타운 선정지들도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신개념의 어떤 주택 개발지와 또 국제 업무지구라는 커다란 그런 지구 단위 연결 계획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용산에 대한 투자는 좀 겁먹지 않고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저희 물건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27일 날 모아타운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의 확정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합이 승인 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신다면은 입주권 자격을 갖고 있고 또 용산에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을 갖는 그런 입주권 빌라로 확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재개발 방식이 8년 이상 또 10년을 넘게 가고 또 그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없어지는 또 조합이 없어지거나 또 해산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 이미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의 니즈와 또 용산 전체를 정비하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또 더욱이나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런 단계들을 단계들을 좀 없애고 좀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 여러 절차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좀 생략을 했기 때문에요. 이곳 같은 경우는 빠르면 2년, 좀 길게는 한 4년까지 보면은 아파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의 개발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용산을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한 부동산의 호재라는 호재는 다 여기 엮여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라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되는 곳, 재개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통 호재까지 함께하는 곳이 바로 용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 궁금증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그럼 가격 전략까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호재가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사실은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매물이 지금 철회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7평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대지가가 1억에서 1억 2천, 1억 5천까지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 가격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기다리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 매매가는 6억 9,400만 원입니다. 임대가와 또 절전한 대출을 이용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7천에서 한 3억까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장은 2호선 역삼역 도보 1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인데요. 신분당선과 9호선 골드라인까지 이용 가능한 역세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서울대 주요 거점과 외곽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장이 위치한 역삼동은 서울 3대 도심이라 불리는 중구 일대와 강남, 영등포의 트라이앵글에 있어 주요 업무지와도 사통팔달로 통할 수 있는 중심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강남의 중심 라인인 언주로와 테헤란로의 주요 업무지구는 세대를 뛰어넘는 수많은 유동인구를 포용하는 강남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 기능이 포화된 강남을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과 연계해 대규모 가용지를 창출해 개발할 것으로 보이며 이 일대가 개발된다면 풍부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보다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강남의 탄탄한 상권 한가운데 위치한 이 건물은 필로티 구조와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새하얀 화이트 톤의 통창 인테리어로 깔끔함과 시원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풀옵션으로 생활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여 1인 가구에 딱 맞는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여전히 뜨거운 이유,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소식인데요. 한남 IC부터 양재 IC로 이어지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 상하행선 분리건설돼 12차로를 확보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꾸며 더욱 쾌적한 거주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의 영동대로 또한 지하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강남의 교통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돼 서울 주요 시내로의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역삼동에 위치한 본 현장의 가치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호재와 풍부한 인프라로 강남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강남으로 다시 왔죠. 그중에서도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오고 가는 지역, 역삼동입니다. 자, 역삼동의 초역세권 오피스텔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피스텔 하면은 뭐 수익성 건물의 굉장히 대명사로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익을 내고 노후의 월세 수익을 얻으시려고 한다면 월세 가격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면 참 좋겠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18.57평방미터, 약 8평 정도 되고요. 총 10층 중에 로열층이죠. 6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룸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풀 옵션으로 제공되어져 있고요. 2020년도 9주택 가격 정도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그런 가격대의 연도인데요. 2020년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그런 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2억 9,7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떨까요? 네, 건물은 1층 이미 완료가 되어져 있어서 바로 입주가 가능한, 또 임대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외관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1층에는 로비라던가 주차 시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들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인 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사이에 서로 간에 충돌이 없을 정도로 층간 소음이라던가 또 외부에 있는 절대 방음들 시설에 굉장히 신경을 쓴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1인 가구의 특성상 좀 안전에 신경을 쓰기
편이기 때문에 CCTV가 다른 곳보다 좀 많이 설치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 지금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어서 모두 빌트인의 붙박이 시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화이트 톤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놓더라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특히나 지금 1인 가구 중에는 여성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것에 동선도 신경을 쓴 또 그런 니즈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 맞게 좀 고급스러운 자재와 또 그런 빌트인 제품들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층고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더 안에 들어가면 안정감이라던가 이런 그런 좀 편하다라는 생각들, 또 좁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정도의 그런 공간 시설에 세심히 신경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붙박이 시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본인의 거주 옷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도 바로 해서 이런 수납 시설들이 잘 꾸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시설 같은 경우는 좀 뭐 호텔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통의 그 가구들을 보면은 뭐 주방 시설이라던가 또 화장실 시설들의 낙후된 것 때문에 임차 수익들을 굉장히 잘 못 받고 계시는데요. 위치적으로 장점이 있더라도 이런 내부 시설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 수익을 높게 받을 수 없다는 그 오피스텔의 특성상 뭐 신축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도배 장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설 시설들이 최대한 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혼자 사는 직장인분들 특히 원룸 구조 보시면요, 이 구조 진짜 중요합니다. 넓게 훤하게 쓰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쁜 곳, 역삼동에 정말 바삐 다니는 직장인분들 이 구조가 잘 나와 있는 곳, 수납 공간도 충분하고 이렇게 몸만 들어가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역삼동의 오피스텔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준공이 됐고 풀 옵션 자랑하고 있고요. 욕실까지도 아주 잘 신경 써 놓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쪽 동네 입지와 함께 호재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도보 일본거리에 있습니다. 역삼역 같은 경우는 2호선 강남역하고 선릉역의 중간에 있는 그런 역이죠. 강남역과도 도보고로 가능하고요. 선릉역과도 도보고로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역을 같이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역에 있는 신분당선과 또 선릉역에 있는 분당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요. 또 3호선 라인인 양재라든가 매봉, 도곡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역으로 둘러싸져 있는 그런 개념의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의 희소성도 굉장히 가치 갖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올림픽대로라든가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포RC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동부간선도로의 진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말에 외곽으로 나들이 가려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입지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역의 모든 상권들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젊은 층이 굉장히 뭐 좋아하는 핫플레이스들이 강남에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져 있죠. 그런 어떤 그 놀거리와 또 볼거리들이 풍부한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생활적으로도 대형 마트라던가 백화점들, 또 대형 백화점들이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양쪽에 사이드에 있는 그런 그 생활 인프라들 모두 동시에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뭐 대형 병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병원을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들,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은 1인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수요층이 굉장히 두텁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삼초등학교라든가 뭐 중대부고 또 서울교대 등 좀 굉장히 좋은 학군들도 주변에 산재되어져 있어서 이런 학군들의 수요를 노리는 지방에 있는 수요층도 조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까이 있는 대치동에 들어갈 수 없는, 대치동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그런 풍선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의 뭐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 있는 직장인은 물론이고요. 또 좀 멀리는 삼성역에 있는 직장인, 또 앞서 말씀드린 양재, 우면, 또 개포 사동까지 포함되어져 있죠. 이런 ICT죠. 그 아래 예전에
R&D 특구라는 그런 곳에 있는 직장인까지도 임차가 가능한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수 있습니다. 강남권의 직장인만으로도 충분히 임차가 맞춰지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곳에 호재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롯데칠성 부지가 지구 단위 지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 상향이 이미 되어져 있는데요. 기존에 뭐 3종과 2종이 같이 어우러져 있던 곳이 전부 상업지구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 뭐 코롱이라던가 인근에 있는 라이온미신까지 합해진다면 삼성역에서 개발하고 있는 한전 부지죠. GBC 부지보다도 더 큰 부지가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용적률이라던가 건폐율이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최고 250m까지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건물의 높이가 한 64층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 건물이 올라가게 된다면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의 랜드마크로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곳에 업무를 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더 집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연금 시설이고 앞으로 월세 수익을 받기를 원하시는 오피스텔 임차 수요를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권을 갖고 있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삼성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삼성역에서 지금 한참 착공 후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지금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 GBC뿐만 아니라 코엑스에 있는 국제전 컨벤션 센터라던가 또 잠실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마이스 단지죠. 국제 업무지구도 같이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복합 지구가 한창 개발 중이기 때문에 강남 테헤란로에 집중되는 직장인이라든가 1인 가구의 수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더해서 지금 굉장히 큰 호재죠. 광역 복합 환승센터입니다. 삼성 역세권 개발이라고도 하는데요. 2027년도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하층이 잠실 야구장의 한 30배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구조의 어마무시한 그런 지하 3개가 건설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하로 51m 정도가 파져진다라고 합니다. 지하 7층으로 이루어지지만 층고가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에는 뭐 4층 같은 지하 4층 같은 경우 광역철도는 일일 이용객만 한 19만 명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동 인구들을 예측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층부에 새로 생기게 되는 넓은 공간들이죠. 지하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도로 되어져 있는 영동대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 광장의 한 2.5배 규모의 그런 녹지 공간들이 조성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지하로 들어가면은 도서관이라던가 또 함께 볼 수 있는 쇼핑몰이라던가 이런 그런 쓸거리들의 공간들 또 좀 생활의 그런 편의시설들을 볼 수 있고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함께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설의 어떤 그 순차적인 개발 이익들이 바로 미쳐지는 그런 곳에 있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삼역에서 걸어서 1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정말 초역세권이죠. 압도적인 직장인 수요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쪽 동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개발 호재를 봤을 때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또 뭐 광역 복합 환승센터 정말 대단한 스케일의 이런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호재까지도 잘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격 전략은 여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오피스텔을 투자하셔서 월세 수익을 보시면서 차익까지도 같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금상첨화죠. 이곳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대로 호재들이 굉장히 내재되어져 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차익이 그러니까 거래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3억 원 미만입니다. 2억 9,700만 원 정도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현재 한 1,130에서 150만 원까지 맞춰질 수 있는 그것도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대출액은 2억 5,700만 원 정도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금리가 지금 굉장히 안정되고 예전으로 환원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 한 3천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면 바로 월세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편하게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다음 부동산으로 또 가보죠.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이규민 사님과 함께 만나볼 네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반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이 모두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에 인접한 위치의 자리에 지하철 이용은 물론 광역교통망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또한 인접해 서울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 또한 용이합니다. 반포동 하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학, 병원, 백화점은 물론 인근 카페거리에서는 도심 속 여유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녹지 환경 역시 주거지 필수 체크 사항인데요. 한강 공원을 비롯해 반포천을 따라 조성된 허밍웨이 산책로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어 거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반포동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기대감이 더해지는 이유, 반포동 일대에서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총 16,000여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들이 마무리된다면 입지와 교통, 학군을 모두 갖춘 반포동은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대형 개발 소식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역시나 이번에도 강남권역으로 왔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강남구 서초동의 반포동에 위치한 곳입니다. 3호선과 7호선, 9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인접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9.8평방미터고요. 실사용 면적은 39평방미터입니다. 총 5층 중에 2층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투룸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까지도 풀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10월에 완공이 됐고요.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요? 네, 건물은 지금 완성이 되어져 있어 입주민이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1층은 전체가 피로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가 거의 가능한 그런 곳이고요. 입주민의 자주식자가 거의 불편함이 없도록 거의 한 80% 이상의 그런 주차가 가능한 그런 건물입니다. 외관은 베이지톤의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고요. 1층에 있는 택배함이라던가 좀 시설물들이 좀 널찍널찍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자랑입니다. 내부 같은 경우도 지금 자체적인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좀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자재들로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주방 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기성품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 제작을 한 수입 제품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곳과 또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또 2층이고 또 앞뒤로 트여져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던가 이런 조망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에 있는 그 붙박이 시설이라던가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어서 아일랜드 식탁을 보면 좀 탐내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좀 고급스러운 그런 자재가 만들어져 있고요. 거실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맞게 거실이 좀 넓게 빠져 있고 또 숨은 공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납과 또 보기 싫은 물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평수대에서도 넓게 보이는 공간감을 갖고 있고요. 층고도 널찍하게 나왔으니까 좀 시원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준공이 됐고 풀옵션을 자랑하는 곳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 장점들 한번 챙겨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입지와 호재도 알아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고속버스 터미널 7호선이죠. 7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3호선과 7호선, 9호선 세 개의 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나가는 모든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갈 기회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호선과 또 신반포역이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또 7호선과도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강북과도 연접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직선
직선 거리로 한 800m 정도이기 때문에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역이라는 것의 특성에 맞게 외곽으로 진출입이 굉장히 좋은데요. 사당 IC라던가 또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반포 IC, 또 IC를 통해 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라던가 또 강변북로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교통의 사통팔달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공원이죠. 반포공원 같은 경우는 공연이 많은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반포공원까지도 도보로 이용한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뭐 허밍웨이 길이라든가 현충 근린공원이죠. 현충 근린공원까지도 사실은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강이 같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뒤후면으로는 사실은 뭐 서리풀공원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곳까지 이용을 하신다면은 모든 삼면이 공원으로 이루어져 제법 큰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면 미도산이 있기 때문에 주말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쾌적한 녹지 환경이죠. 녹지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속버스 터미널역에 있는 대형 백화점이라던가 또 인근에 있는 뭐 가톨릭 병원 같은 대형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수 먹자골목이라던가 또 방배 카페버리, 또 서리풀 공원을 이용하신다던가 그 안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 또 설해마을에 있는 모든 그 먹자라든가 핫플레이스들을 이용하신다면 정말 심심하지 않은 그런 생활 공간들,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사 부지에 대한 복합 단지 개발까지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호재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사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영구 영역 건축 심의까지 통과가 되어져 있어서 이곳 같은 경우는 지하 7층부터 지상 13층까지 올라갈 예정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 시설이 없는 업무 시설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를 런칭해서 이미 뭐 굴지의 미국 기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라던가 아마존이 들어올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설해마을의 중심에 있는 프랑스인들이 많은 것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거점으로 거주를 하고 또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리필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리콘밸리 안에 그런 녹지 공간들과 같이 런칭해서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곳에 미술관까지 건립을 한다라고 하니까 반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화 공간들을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도 지금 한참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지하화가 추진이 된다면 상층부에 있는 녹지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기존에 있는 교통 체증의 해소뿐만 아니라 이런 녹지 공간들이 새로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사실은 뭐 횡단보도를 건너고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간들이 지금 지하화된다면 이곳까지도 녹지 공간으로 조성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녹지 공간들이 많아지고 생활이 바뀌어진다면 부동산의 차익이 굉장히 많이 바라볼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 이렇게 입지와 호재까지 알아봤으니까요. 마지막 가격까지도 꼭 짚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이 투룸 다세대에 비해서는 대지 면적이 굉장히 넓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대지가 6평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도 평당가가 1억을 호가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대지 가격으로 건물을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상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5억 5,500만 원이고요. 실투자금은 한 1억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생애 최초를 이용을 하신다면은 80% 이상의 대출을 정말 저렴한 저리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주택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소식 더 전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일단 소액으로 시작하는 실전 경공매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에요. 오후 2시와 7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설릉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풀리는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시간 조금 다르죠? 매주 이거는 수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설릉역 5번 출구 오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죠.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전수 계속 받습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도 있죠. tv.집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